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잠시 뒤 8시 40분부터 시작됩니다. 대구 경북의 수험생은 43,900여 명인데요. 킬러 문항이 빠진 첫 수능인데다 졸업생 비율은 역대 최고입니다. 모두들 응원하면서 오늘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에서는요.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와 지역대학들의 학생 유치 전략, 수능 개편안 논의까지 짚어봅니다. 11월 16일 목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황나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소식 알려드립니다. 대체로 원활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중부 내륙지선 창원 방향 성서 나들목 부근에서 서행하고 있고, 중부 내륙지선 대구 방향은 서대구 영업소에서 차량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 양방향으로 팔공산 나들목에서 조금씩 밀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상경로 상격초등학교에서 상격중학교 방향 서행하는 흐름 보이고 있고, 동북로 복현오거리에서 상격중학교 삼거리 방향 상격중학교 삼거리에서 신호 2번 받고 지나고 있습니다. 대학로 복현오거리에서 경북대학교 서문 삼거리 방향 경북대학교 서문 삼거리에서 신호 앞두고 밀림과 풀림 반복되고 있고, 호국로 무태내거리에서 상격대교 방향 상격대교에서 속도 떨어져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수능 한파는 없지만 종일 흐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고 기온이 떨어져 많이 쌀쌀해지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며 밤에는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며 오늘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3도입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4.5도, 습도는 77%입니다. 지금까지 박나영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예, 대구에서 시행 중인 응급환자 이송 개선 대책이 시범 운영 2달 만에 이송 지연 사례가 크게 줄어드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소방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에서 응급의료체계 개선 시범 운영 2달 만에 응급환자 이송에 10분 이상 걸린 사례가 직전 석 달에 비해 26%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바뀐 지침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예,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논란 이후 새롭게 마련된 지침인데요. 환자의 상태와 주변 응급의료기관이 여건을 감안해서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병원을 선정, 통보한 뒤 119 구급대는 현장에서 즉시 이송하는 방식입니다. 이 의료기관은 환자를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요. 수용 불가 상황을 없애 골든타임을 확보했습니다. 또 현장 119 구급대원은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으려고 전화 문의를 이어나가는 대신 환자의 상태와 상태 평가와 응급처치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게 뭐 효과가 있다고 지금 통계가 나왔으니까 다행이네요. 예, 소방청도 아직 대책 시행 초기이므로 실효성에 대한 분석은 추가로 필요하지만 시행 2개월 만에 이송 지연 사례가 26% 급감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상황관리 요원을 12명에서 21명으로 대폭 확충해서 병원 선정이 신속하게 또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했는데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 방식이 다른 지역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구의 시범 운행을 통해서 전국으로 확대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예, 여야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달빛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법안의 고속철도 또 단선이 아닌 복선철도를 명시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안에는 대구와 광주를 잇는 복선 고속철도로 방향을 잡고 있지만 정부는 단선 일반 철도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속도 기준을 살펴보면 철도는 운행 속도에 따라 시속 300km 이상이면 고속철도고요. 일반 철도는 200km 미만으로 규정되는데요. 특별법 취지 자체는 달빛 고속철도 대부분 구간을 시속 300km 이상 속도로 운행할 수 있는 복선 노선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데 있는 셈입니다. 네, 복선 노선 관건은 역시나 예산 문제겠죠.
예, 국토교통부는 달빛 고속철도 건설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단선 일반 철도로 건설하는 걸로 이미 잡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요.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정도 수준이 적절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달빛 고속철도 사업 노선 구간을 고속철도로 운행하면 84분이 걸리는데 일반 철도를 고속화해 운행하더라도 이보다 불과 2분이 더 걸릴 뿐이라서 소요시간 단축 효과가 거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두 가지 안이 사업비는 차이가 상당히 큰데요. 특별법 제정안대로 달빛 고속철도를 복선 고속철도로 건설할 경우 사업비는 11조 3천억 원이 드는 반면 단선 일반 철도로 건설하면 이 절반 정도인 6조 원이면 된다는 겁니다. 네, 뭐 예산은 당연히 합리적으로 써야겠지만 이 지역에서는 단선보다 복선을 선호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예, 역시 지역 정치권에선 복선 고속철도 건설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을 향해서 복선 고속철도의 필요성을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당시 철도공단 측은 교행시 안전성 등을 고려해도 복선이 타당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이미 예타조사 면제 조항을 기재부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국토부까지 반발할 경우 법안 심사에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서요. 적절한 사전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특별법 연내 통과로 가는 게 쉽지 않은데 총력을 다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예, 철도가 참 유용한 인프라지만 도심 공간을 단절시키는 철도 시설물을 지하화하자는 민원도 많은데요. 전국 도심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 화요일에 발의됐습니다. 대구 지역 수건 사업인 경부선 도심구간 지하화의 법적 기반이 마련될 걸로 기대되는 부분인데요. 이번 법안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는데 철도를 지하화하고 여기서 확보된 지상 공간을 통합 개발해 이 지하화 비용도 충당하고 도시 공간이 효율적인 활용까지 도모하자는 취지입니다. 네, 근데 이 지하화하는 게 공사도 쉽지 않을 뿐더러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현실성이 있을까요? 예, 이번에 제안된 방식은 정부가 철도 부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현물로 출자하고 사업 시행자는 채권을 발행해 지하철도 건설 사업비로 쓰고요. 추후 이 상부 공간을 매각해서 투입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국가 재정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또 특별법에는 용적률, 건폐율 특례나 각종 부담금 감면 조항도 담겨서 경제성을 높일 수 있게 했습니다. 네, 가능성을 높이는 조항들이 있는 만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수성경찰서 교통안전계장 이종호입니다. 제 고향이 경북 봉화 산비탈 아래 첫 동네입니다. 첩첩산중까지 오셔서 저희 가족의 안부를 물어주는 경찰관이 계셨는데 그분을 보면서 제가 나도 커서 경찰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32년 동안 경찰관으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이라든가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서 단속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일부 민원인께서는 나라에 예산이 없나 왜 단속하냐 이런 말씀하실 때 제가 조금은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사라든가 사고 났을 때 제가 관리해 줄 때 일반 시민들이 수고 많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을 만날 때 제가 정말 이 일을 멋지게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 때 많습니다. 매년 수능이 다가올 때면 우리 교통경찰이 상당히 바빠집니다. 문답지 수송이라든가 답안지 회송하는 근무가 집중되다 보니까 우리 경찰관도 수능을 잘 대비해야 된다는 마음이 수험생들하고 같은 마음입니다. 고사장을 잘못 찾아오거나 시간에 쫓긴 수험생을 우리가 고사장까지 데려다 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경찰관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의 주인공이 안 되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오늘이 수능일인데 그동안 공부한 것을 침착하게 잘 풀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화이팅입니다. 지역 변화를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용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몇 초 후면은 네. 수능 1교시 시작이 됩니다. 40분부터 시작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막 갑자기 떨리네요. 자, 올해는 그 N수생이 최대라고 하는데 우리 지역의 수험생 분포는 어떤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대구에서 응시한 수험생은 24,347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재학생이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1,000명 정도 줄어든 반면에 이 졸업생은 776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뭐 검정고시 기타 지원자도 201명이 늘었고요. 이 졸업 후에 재수 3수로 이어지는 N수생은 1997학년도 수능 때 네. 32.5%를 차지한 이후에 27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12% 늘었는데 이게 의과대학 선호에다가 이 정부가 킬러 문학을 배제하기로 해서 크게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경북도 좀 비슷합니다. 전체 수험생 수는 300명 정도가 이제 줄긴 했는데 한 2만 명 정도 가깝습니다. 19,500여 명이고요. 지난해보다 재학생은 691명 줄어서 79%, 졸업생은 310명이 늘어서 18%입니다. 한 8대2 정도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구미가 4,800여 명으로 가장 많고요. 포항이 4,600, 경산이 2,400여 명 등의 순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재학생은 줄었는데 역시 졸업생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까 이제 청 기자가 얘기해 주셨듯이 킬러 문항 없는 첫 수능이잖아요. 난이도나 변별력 분야에서 재학생과 졸업생의 유분리 두 분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매년 수능 나올 때마다 이 부분이 가장 힘들긴 하죠. 초고난도 문항의 출제 배제 방침이 나온 만큼 N수생이 좀 유리할 거라는 게 좀 일반적인 생각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고난도 문항이 있을수록 N수생이 유리하다. 그렇습니다. 또 수능은 원래 N수생이 유리합니다. 수능을 한 번 이상 경험했기 때문인 거죠. 변별력은 당연히 예년에 비해서는 좀 약할 수밖에 없을 거다. 뭐 이런 예상은 지금 나오는데 생각해 볼 점은 이 평가원도 이 부분을 좀 알고 있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 킬러 문항으로 어느 정도 좀 변별력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좀 그 9월 모평이나 뭐 예상보다는 좀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이게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9월 모의 평가를 보면 킬러 문항이 모두 빠졌지만 이 변별력은 확보됐다는 이 평가가 대체적이었습니다. 네. 시험이 어려워야 상승하는 이 표준 점수 최고점의 경우 국어가 142점으로 작년 수능보다 8점이나 올랐고요. 이 수학의 표준 점수 최고점 역시 144점으로 작년 수능 수준이었습니다. 네. 네, 다만 수학 표준 점수 최고점 이 만점 인원이 2,500여 명이나 나오면서 이 최상위권의 변별력은 다소 좀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이 이야기를 보면 N수생에게 유리하지 않겠냐는 평가가 있지만 이 재학생들 역시 킬러 문항이 줄어든 것은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 평가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현재 반수생부터 N수생까지 수능을 다시 보는 학생들 많은 데는 의대 열풍이 크다고 다들 이야기하잖아요. 특히 지역 학생들의 의대 진학이 많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인 수치로 혹시 확인이 되나요? 그 지역 수험생들의 의대 사랑이 사실 입시 전문가 사이에서는 이미 오래된 얘기이긴 네, 합니다. 네. 지역에 의대와 대학병원이 많고 의료 인프라가 좀 잘 갖춰져 있다는 것 이것도 좀 한몫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2022년 그 전국의 의대 진학률 상위권 고등학교 30곳 가운데 대구 수성구 지역의 고등학교 6곳을 차지할 정도였다고 수성구 합니다. 고등학교만 6곳이에요. 수성구만 그렇고요. 네. 이 가운데 한 학교는 의학계열 합격자가 60명을 넘었다고 하는데 비율로 보면 전국에 서울에는 자사고나 전국단위 자사고가 많았는데 대구는 일반고들이 이제 의대에 강세를 보인다는 점이 좀 특이점입니다. 네, 제가 올해 39인데 제 가까운 친구 중에 작년에 수능을 다시 보고 의대에 입학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와.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예. 지역의 의대 사랑이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2020년부터 23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의대 정시 합격자를 보니 네. N수생이 78.7%로 나타났고 이 경북대 의대는 83.2%였습니다. 네. 물론 재학생들이 수시 모집에서 많이 들어가겠지만 이과에 유리한 선택형 수능에 이어서 수시에서 다 뽑지 않고 2월 되는 비율이 네. 이 4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걸 뭐 종합해 보면 N수생의 의과대학 입학 비율이 거의 절반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공계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대로 몰리면서 이공계열의 입시 판도 역시 함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5년 동안 네. 전국의 4대 과학기술원 학생 그 1,006명이 중대
퇴회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뭐 카이스트, 디지스트 이런 그렇습니다. 출신들요. 유니스트도 있죠. 그 대구 경북 과학기술형 같은 경우에도 94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들의 80에서 90%가 이제 반수 또는 재수를 통해서 의약학 계열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은 일단 되는데 과학 인재를 양성하려고 설립한 영재고등학교 있잖아요. 네. 영재고등학교도 의대 진학률이 너무 높습니다. 자퇴를 하고 뭐 검정고시에 이어서 수능을 보는 이런 경우가 많다고 네. 하는데 여기에 이제 정부의 R&D 예산 삭감이 이공계 기피 현상을 좀 가속화시키진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의대 입시나 초상위권 대학 입시를 짚어봤는데요. 이런 대학들과 달리 지역 대학들의 경우는 수능 중요도가 이전 같지 않다, 약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올해 전국 대학 모집 인원을 보면 수시가 79%, 정시가 21%입니다. 그렇지만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이 수시 모집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요. 네. 이 경북대가 수시가 81%, 영남대 83%, 이 계명대는 86%고요. 이 대구대와 대구가톨릭대는 94%까지 수시 비율을 높였습니다. 네. 물론 수시에서 다 채우지 못한 인원은 이 정시로 넘어가겠지만 이 지역대학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역시 올해 경북대와 영남대가 지난해보다 한 등급씩 하향 조정했거든요. 그래서 학생 모집에 이 수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수시에서 모두 6장의 원서를 씁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6대 1을 넘지 않으면 사실상 미달로 봐야 되는데 네. 이 지역 대학에서 경쟁률 6대 1이 안 되는 곳이 여럿입니다. 결국 네. 수험생들은 중복 합격한 대학을 놓고 저울질을 하다 보면 연쇄적으로 이동이 일어나는 게 이제 수시 모집인데 지역 대학들은 그 앞서 이제 청 기자도 얘기했지만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장학금이나 기숙사 제공 등 여러 혜택을 주면서 합격자들의 이탈을 막으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경북대가 내년도 모집 인원 5,400여 명 가운데 수시 모집으로 4,400명을 선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000명을 늘렸더니 지원자 숫자가 5,000명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 다른 대학으로 갈 원서가 경북대로 몰리게 된 겁니다. 이 상위권 대학의 수시 모집 비중 확대에 따른 전략으로 경북대는 설명했지만 네. 이 지역 대학들이 경쟁률 하락으로 이어졌고 또 타격이 크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게 일종의 연쇄 이동이라고도 네. 볼 수 있겠네요. 지역에 이제 거점 대학이 수시 인원을 확 늘리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대학들이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달라질 수능 개편안에도 촉각을 곤두세운 분들이 많습니다. 전국의 교육감들이 수능이랑 내신 모두 절대평가로 하자 이런 얘기 저희가 뉴스에서 전해드렸었는데 두 분은 이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교육부가 제시한 2028 그 대학 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보면 수능 네. 선택 과목을 없애고 고교 내신을 기존 9등급에서 5등부로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네. 2025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예체능을 제외한 내신 과목에 절대평가 그리고 상대평가를 좀 병기한다는 건데 이 상대평가가 포함되면 진로나 적성보다 선택받기 쉬운 과목, 수능 출제 과목에 좀 몰리게 되니까 그렇죠. 고교학점제 취지에 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내신 모두 절대평가를 하자는 게 이제 전국 교육감 협의회의 의견입니다. 네. 저는 뭐 제도 보완은 좀 필요하긴 하지만 기존보다는 학생 간의 경쟁이 심한 상대평가에 좀 어떤 폐해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 교육감 협의회의 의견에 일단은 약간 찬성의 의도와 입장을 취지에 보이고 찬성을 하시는군요. 보입니다. 예.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내신 자체가 변별력이 없어지면 이게 수능으로 쏠릴 수가 있습니다. 이 수능으로 쏠리게 되면 자사고, 특목고로 또 쏠림 현상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그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점이 이 평가 제도를 바꾼다고 줄 세우기 자체가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이 수능 역시 절대평가로 바꾸게 되면 본고사를 다시 쳐야 되나? 면접고사가 부활할 거 확대되나? 아니냐? 네, 이런 우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습니다. 수능과 대입 전형이 어떻게 바뀌어도 유불리가 있는데요. 앞으로 마주하게 될 변수나 변화를 예상해 보면요. 네, 지금까지도 학령 인구 감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네. 올해 수능을 치는 2005년생이 이 출생자가 43만 8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2017년에 35만 7천 명으로 줄었거든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25만 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이 산업구조와 재정구조 개편과 함께 맞물려야 하는 이 정책에 이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뭐 공교육의 불신이 한국의 사회에 좀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수능과 같은 큰 전형의 중요성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만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앞으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무한 경쟁의 시대만큼은 물려주고 싶지 않은데 자 오늘 수능 치고 나면 본격적인 대입 시작될 텐데요. 마무리 정리하면서 수험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수험생은 못 들으실 테니까 한마디만 드리면 진짜 공부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하고 싶은 공부를 지금부터 찾아라. 좋은 말씀이네요. 저도 뭐 이거 방송 전에 대구에고 잠시 갔다 왔는데 네. 수험생 얼굴도 보니까 너무 안 됐더라고요. 어둡죠. 저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수능이 인생에서 중요한 시험대긴 하지만 이후로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다는 점을 좀 깨달을 순간이 온다는 점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수험생 여러분들 오늘은 푹 쉬시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오늘 뉴스민 천윤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지난 7일이었습니다. 환경부가 식당, 카페 등 식품 적개업과 집단 급식소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유리 리포터가 이 소식 취재했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년간 계도 기간을 거치고 시행을 앞두고 있던 이 일회용품 규제 정책 중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무기한 유예하기도 했는데요. 갑작스러운 발표에 소상공인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분들에게 이번 조치에 대한 생각 들어봤습니다. 솔직히 환경 문제 생각하면 지금 이게 약간 정부가 역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가장 위험하고 가장 말 많이 나오는 게 환경 문제인데 솔직히 이해가 안 가고 일회용자는 웬만하면 쓰지 않도록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회용품 규제될 때를 대비해서 평소에 어떤 노력하고 계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제 매장에서 드시는 분들한테는 다회용기를 다 제공해드리고 있었고 규제가 바뀐다고 해서 플라스틱 빨대에서 종이 빨대로 다 구매를 해서 배치를 해두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뭔가를 좀 해줘야 우리도 뭔가 바뀔 수 있을 텐데 그게 좀 솔직히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저희 일하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깝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환경 생각하면 저희가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완화를 하고 있는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규제를 완화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카페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에 규제가 완화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그동안 이제 손님분들이 질감이 별로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빨대도 그렇고 종이컵도 그렇고 컴플레인이 좀 들어왔었어요. 저희는 소규모 카페다 보니까 플라스틱을 사용할 때보다 종이 빨대가 가격이 배로 나오는 것도 사실이어서 비용이 좀 부담이 더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환경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규제가 이제 연기가 된 만큼 다시 시행되기 전에 소상공인들을 위해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면은 지원금이라던가 부담 없이 친환경의 흐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되면은 좋겠습니다. 네, 환경이 중요하다는 점은 모두가 동의를 하지만 규제에 대한 생각은 조금씩 다르네요. 네, 규제 완화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친환경 제품 구입과 추가 인력 고용 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부담이 된다 이런 의견이 많았고요. 네.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환경을 지키는 건 선택이 아니다 필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구환경운동연합 김민조 사무국장의 얘기입니다. 11월 7일 발표한 그 환경부 규제 완화 조처, 그거는 자기 모순적인 정책이고 명백한 퇴행입니다. 특히 생분해성 재질을 사용한 일회용 비닐봉투는 사용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이나 일회용 종이컵을 규제 대상에서 빼겠다고 하는 것은 환경부처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원칙마저 저버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고요. 생분해성 비닐은 특정 온도에서만 분해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흔히 종이컵이라고는 지만 이 제품의 본질은 플라스틱 코팅이 되어 있는 코팅컵입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을 환경부가 모를 리가 없는데도 생분해성 비닐 사용이 정착되고 있기 때문에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규제를 완화해도 된다고 선언을 하고 또 종이컵 규제 완화는 뭐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그런 나라가 없다라는 말로써 규제 완화를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프랑스랑 독일은 플라스틱 컵의 범주에 종이컵
컵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도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발표로서 전 세계 흐름에 역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다면 우리 시민이 직접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하지 않는 가게를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고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에는 보다 적극적인 압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분해 비닐과 종이컵 사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주셨고 또 유럽 국가들 중에서 일회용품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도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또 국가 단위의 노력 외에도 작년 3월 케냐에서는 유엔 환경 총회가 열렸는데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협약을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이 만장일치로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건데요. 시민들은 이번 규제 완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시죠. 뉴스에서도 좀 많이 나오고 뭐 인터넷 포털을 봐도 많이 나와가지고 보니까 역행한다는 생각이 이제 들긴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환경 문제 심각해서 다들 일회용품 줄이는 게 가장 기본인데 규제 안 하고 오히려 그만두겠다 하니까 좀 황당했어요. 식당이나 카페 가가지고 일회용품이 딱 나오면 일단 이건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거라 가지고 마음이 이제 불편함이 확 다가왔어요. 일회용품 적게 쓰고 다용기를 많이 쓰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두고 한다 카대 뭐 우리는 종이컵 안 쓰니까네 뭐 그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그 소상공인들이 힘든다 하니까 단계적으로 천천히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을 생각한다면 그 정책 기조를 계속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철회되어서 소상공인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 정책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리수거 철저하게 하고 있고 개인 컵들 사용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세면 도구라든지 일회용 안 쓰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나 기후 문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슈가 될 거니까는 정책이 좀 다소 어렵더라도 계속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찬반 논쟁이 뜨거운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완화 조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문제 잘 풀어가길 바라봅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수능 영어 듣기 시험이 오후 1시 10분부터 35분까지거든요. 이때 소음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 부탁드리면서 11월 16일 아침에 광장이 준비한 소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